넘파이 배열에 대해서 한 가지 정도의 연산을 알려드리고, 이번 시간에는 넘파이 배열의 연산을 한 가지 알려드리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이 연산을 알려드리는 이유는 사실은 그 넘파이 할 때 정리를 하려고 했는데, 어, 너무 여러분들 좀 지루해 하시는 것 같아서 약간 뒤로 좀 밀었던 거고요. 어, 행렬곱이라고 하는 그런 연산이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보여드리고 그런 행렬곱이라고 하는 게 어떤 데서 응용이 될 수 있나. 특히 선형회계에서도 이용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행렬곱이라고 하는 연산을 먼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일은 머신러닝 오버 리그레이션에서 그냥 계속하도록 할게요. 여기에서 이어서 작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일단 행렬곡에 대한 그 개념을 설명드리기 전에 예제를 딱 보면서 얘네들이 어떻게 계산을 하는 것이고 예제를 통해서 행렬곡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거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렬곡에서 사용되는 연산자가 있어요. 연산자가 있는데 골뱅이 연산자를 이용할 수도 있어요. 골뱅이 연산자를 이용할 수도 있고요. 또는 그 넘파이의 metmul이라고 하는 함수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두 가지는 같은 결과를 줘요. 어, 어, 골뱅이 연산자를 이용할 수도 있고요. 저는 그냥 닷 연산자라고 하는데 곱셈 연산자를 이용할 수도 있고 행렬 곱셈 연산자를 이용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metmul이라고 하는 함수를 이용할 수도 있어요. metmul은 매트릭스, 행렬, 멀티플리케이션, 곱셈 이걸 줄여서 만든 그 함수 이름이 맷머리예요. 그래서 함수 이름이 어떻게 만들어졌나를 생각하시면 함수가 어떤 기능을 하는 건지 예측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자, 행렬곱 연산에서요. 행렬곱 연산에서 첫 번째로 저희가 다룰 거는 1차원 배열에서 1차원 배열의 행렬 곱셈이에요. 스칼라를 곱해주는 게 아니에요. 스칼라는 숫자 하나죠. 숫자 하나를 곱해주는 거는 그 배열에 있는 모든 원소에 같은 숫자를 하나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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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엘리먼트 와이즈하게 곱해주면 되는 거예요. 스칼라 곱을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배열과 배열의 곱셈, 배열과 배열의 곱셈을 정의하는 방법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두 개의 배열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A라고 하는 배열을 만들어 볼게요. numpy.array로 만들게요. 1, 2, 3. 세 개를 가지고 있는 배열을 만들게요. 모양은 어떻게 되죠? 모양 되게 중요합니다. 원소 세 개, 쉼표, 그죠? 네. 어, 세 개의 원소를 갖는 1차원 배열이란 뜻이죠. 그죠? 음. 자, 그 다음에 똑같은 모양의 배열을 하나 더 만들게요. numpy.array. 여기는 4, 5, 6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모양이 똑같죠. 이런 모양의 배열을 만들었어요. 네. 출력 안 해봐도 되겠죠. 네. 어, A 곱하기 B 이렇게 쓰시는 거예요. 이렇게 쓰시거나 이렇게 쓰시거나 또는 numpy 점 매트릭스 멀티플리케이션 A, B 이렇게 쓰시는 거예요. 같은 값을 주죠. 32라고 하는 숫자를 줬어요. 두 개의 배열을 곱하기를 한다라는 의미예요. 두 개의 배열을 곱하기를 한다라는 그런 의미인데 곱하기를 했더니 숫자 하나를 줘요. 숫자 하나를 줍니다. 얘가 어떻게 계산한 건지 설명을 드릴게요.
A라고 하는 배열에는 숫자가 1, 2, 3 이렇게 세 개가 저장이 되어져 있고요. B라고 하는 배열은 4, 5, 6 이렇게 숫자 세 개가 저장이 되어져 있어요. 이 두 개의 배열을 곱하기를 한다. 이거 곱하기란 뜻입니다. 곱하기를 한다라는 거는 어떻게 계산을 하는 거냐면 이건 정의예요. 예, 뭐, 왜 그러냐라고 물어보시면 뭐 저도 할 말은 없어요. 정의입니다. 같은 인덱스에 있는 숫자들끼리 곱해요. 1 곱하기 4. 그다음 더하기 같은 인덱스에 있는 원소들끼리 곱합니다. 2 곱하기 5 더하기 하나가 더 있죠. 3 곱하기 6. 그럼 다 끝났죠. 이 값이에요. 그럼 4 더하기 10 더하기 18이니까 이게 32죠. 그죠? 그렇게 해서 나온 숫자예요. 이 숫자. 어렵지 않죠? 어렵지 않죠? 1차원 배열에서 행렬의 곱셈이 정의가 될 수 있으려면 모양이 같아야 됩니다. 모양이 다르면 안 되겠죠. 그죠? 1차원 배열에서 행렬의 곱셈이 어, 정의가 되려면 같은 모양의 배열에서만 가능한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같은 인덱스끼리 더하고 이렇게 해야 되니까. 모양이 다르면, 모양이 다르면 행렬곱이 정의가 되지 않습니다. 네, 1차원 배열에서 행렬곱셈은 어려운 거 없으시죠? 어렵죠? 어렵지 않죠? 그죠? 자, 이제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요. 2차원 배열의 행렬 곱셈이에요. 2차원 배열에서 행렬 곱셈이 정의가 되려면 모양이요. 다음과 같은 모양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결과값은 이런 모양이 돼요. 이거는 지금 모양만 말씀을 드린 거예요. 모양만 말씀을 드린 겁니다. 2차원 배열들끼리 그 행렬의 곱셈이 정의가 되려면 곱하기 앞쪽에 있는 배열에서 컬럼의 개수와 컬럼의 개수와 곱하기 뒤쪽에 있는 배열의 행의 개수가 서로 같아야 돼요. 행의 개수가 서로 같아야 되고요. 그리고 곱셈의 결과는 행이 i개, 컬럼이 k개. 요렇게 되는 거예요. 요렇게 해서 모양이 만들어집니다. 여기가 같아야 곱셈을 할 수가 있고요. 여기가 같아야 곱셈을 할 수가 있고, 결과식은 요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거는 모양만 본 거예요. 모양만 본 겁니다. 이런 모양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일단 먼저 만들어 보고요. 그 다음에, 결과를 보고 얘네들이 어떻게 계산하는 건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A라고 하는 배열을 다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넘파 있죠? A 레인지로 만들게요. 1, 2, 3, 4, 5, 6. 1부터 7까지. 1차원 배열이죠. 이건 1, 2, 3, 4, 5, 6이라고 하는 1차원 배열이에요. 2차원 배열로 만들기 위해서 리쉐입을 할게요. 행 2개, 그 다음에 컬럼 3개. 이렇게 만들면 되겠죠. 그래서 얘는 어떤 모양으로 만든 거냐면 이런 모양으로 만든 겁니다. 그렇죠? 네, 여기서는 프린트까지 할게요. 1, 2, 3, 4, 5, 6 이렇게 가지고 있는 배열이에요. 이렇게 가지고 있는 배열이고요. 자, 그럼 이번에는 B라고 하는 배열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A 레인지,
계산하기 쉽게 할까요? 아, 음, 전부 다 1로만 만들어 버릴게요. 전부 다 1로만 만들어 버리고요. 모양을, 모양을 3, 2로 만들도록 할게요. 이거는 모든 원소가 1이고요. 모든 원소가 1이고, 행의 개수가 3개, 그 다음에 컬럼의 개수가 2개인 2차원 배열을 의미를 합니다. 자, B를 프린트 해볼까요? 자, 이렇게 됐죠. 이렇게 됐습니다. 자, 일단 결과 먼저 보고 설명을 드릴게요. A 곱하기 B, numPy 점, mat, 뭘, A 곱하기 B. 두 개가 같습니다. 결과 똑같죠? 같은 결과가 나왔죠? 자, 이거는 어떻게 계산하는 건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A라고 하는 배열은 행을 2개를 갖고요. 컬럼을 3개를 갖습니다. 이런 모양이죠. 이렇게 만들어져 있고요. 여기에 숫자들은 1, 2, 3, 그리고 4, 5, 6 이렇게 저장이 되어져 있고요. 그죠? 두 번째 배열은 B라고 하는 배열은요. 행의 개수가 3개예요. 행의 개수가 3개고 컬럼의 개수는 2개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양이죠. 이렇게 생겼고 행은 이렇게 3개가 있고 컬럼은 이렇게 2개가 있어요. 여기에 숫자들은 전부 다 1로만 채워져 있어요. 전부 다 1로만 채워져 있습니다. 자, 우리 1차원 배열에서 행렬 곱셈을 할 때 어떻게 했었죠? 같은 인덱스에 있는 원소들끼리 곱하고 더하고 곱하고 더하고 곱하고 더하고 그렇게 했었죠. 그죠? 2차원 배열에서는 원리는 비슷해요. 원리는 비슷한데 어떻게 하냐면 여기 있는 것들을 여기 있는 것들하고 곱해요. 곱하고 더하고 곱하고 더하고 이렇게 합니다. 자, 그러면 계산해 볼까요? 1 곱하기 1, 2 곱하기 1, 3 곱하기 1이니까 1 더하기 2 더하기 3이란 뜻이잖아요. 그러면은 얼마예요? 6이죠, 6. 그죠? 음. 자, 그 옆에도 마찬가지겠죠? 다시 여기 있는 거를 이번에는 두 번째 컬럼하고 똑같은 작업을 해요. 두 번째 컬럼하고 똑같은 작업을 하면 또 똑같은 숫자가 나오겠죠? 그러면 첫 번째 행에 대해서 계산이 끝난 거예요. 첫 번째 행에 대해서 첫 번째 컬럼과 두 번째 컬럼을 1차원 배열 행렬 곱셈하듯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되셨죠? 그러면 첫 번째 행이 만들어졌고요. 두 번째 행은 마찬가지 방법으로 하시면 됩니다. 4, 5, 6 하고요. 여기 1, 1, 1 하고 하시면 돼요. 4 더하기 5 더하기 6이란 뜻이니까 15겠죠? 그죠? 그럼 그 옆에도 마찬가지. 요렇게 하면 15. 자, 이렇게 하니까 행의 개수가 몇 개가 됐어? 행의 개수가 2개, 컬럼의 개수가 2개인 2차원 비율이 만들어지는 거죠. 네. 어떻게 계산하는 건지 이해되십니까? 계산하는 방법만 아시면 어려운 건 아니에요. 행렬 곱셈이라고 하는 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어떻게 한다? 행에 있는 것들과 컬럼에 있는 것들을 곱하고 더하고 곱하고 더하고 곱하고 더하고를 한다. 그리고 행에 있는 것들과 컬럼에 있는 것들을 곱하고 더하고 곱하고 더하고를 한다. 첫 번째 행에 대해서 다 끝났으면 두 번째 행으로 넘어가서 행에 있는 것들과 컬럼에 있는 것들을 1차원, 1차원 행렬 곱셈을 수행을 한다. 그 다음에 다시 어, 두 번째 행에 있는 것과 두 번째 컬럼에 있는 것들을 1차원 행렬 곱셈을 수행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왜 이런 결과가 나오는지 아시겠죠? 음. 컬럼의 개수와 행의 개수가 서로 같아야 되는 거예요. 행의 개수가 서로 같아야 되고, 그리고 결과는 앞쪽의 행의 개수와 뒤쪽의 컬럼의 개수로
그 결과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음. 그러면 행렬 곱셈은 우리가 숫자들끼리의 곱셈인 경우에는 숫자들끼리의 곱셈인 경우에는 2 곱하기 3을 하거나 3 곱하기 2를 하거나 결과가 같죠. 그죠? 곱셈의 그 곱하기 연산자의 피연산자 두 개의 순서를 바꿔도 값은 같잖아요. 이 두 개, 이런 거를 수학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교환 법칙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덧셈과 곱셈은 교환 법칙이 성립하죠. 피연산자 두 개의 순서를 바꿔도 결과가 같단 말이에요. 근데 뺄셈과 더하기와 곱하기는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만 뺄셈과 나누기는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 않죠. 피연산자 두 개 순서를 바꿔버리면 결과가 달라지죠. 그죠? 그래서 수학에서는 이거를 교환 법칙이라고 얘기하는데 행렬의 곱셈은 교환 법칙이 성립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겠죠. 일단 어, 모양부터 보시면 여기 개수가 같아야 행렬 곱셈이 성립하는 건데 요거 두 개 순서를 바꿔보세요. 순서를 바꿔보시면 여기 어, 행의 개수하고요. 아 그러니까 이렇게 되겠죠. 네. 음. 앞쪽이 모양이 JK가 될 거고요. 그다음 뒤쪽의 모양은 IJ가 되겠죠. 그렇죠? K하고 I가 서로 숫자 그 차원이 같다라는 보장이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행렬 곱셈 자체가 이루어질 수 없을 수도 있는 거고요. 이게 우연히 숫자가 같아가지고 행렬 곱셈이 만들어진다라고 하더라도 최종 결과로 만들어지는 행렬의 모양이 전혀 달라지겠죠. 그래서 행렬 곱셈에서는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행렬 곱셈에서는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죠. 행렬 A와 곱하기 B가 다르다를 이렇게 표현할까요? 다르다. B하고 A 같다 같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같다가 이게 성립하지 않는다. 성립하지 않는다. 당연한 얘기겠죠. 그죠? 자, 2차원 배열에서의 그 곱셈은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조금만 더 연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A를 다시 한번 만들어 볼게요. 넘파이 점, 이번에는 레인지로 만들게요. 12개짜리로 만들겠습니다. 1부터 12까지 하면은 13개가 되겠죠? 13개면, 12개가 되겠죠? 1부터 12까지니까 12개. 3, 4, 12 이렇게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리쉐입, 그리고 모양은 3, 4. 이렇게. A를 출력해 보겠습니다. A 출력해 보고요. 1, 2, 3, 4, 5, 6, 7, 8, 9, 10, 11, 12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자, 이번에는 B를 만드는데, 어, 어떻게 만들까요? 행이 4개짜리로 만들어야 되고요. 4개, 4개, 3개 이렇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도 numpy A 레인지로 만들까요? numpy A 레인지로 만들고요. 그 다음에 똑같이 13개짜리인데 0을 넣을까요? 12개. 12개. 그럼 0부터 10일까지예요, 얘는. 0부터 10일까지고요. 리쉐입을 하시는데
4, 3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B를 출력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A와 B는 곱셈이 가능할까요? 곱셈이 가능하겠죠. 그렇죠? 4개짜리고 4개짜리니까 서로 곱셈이 가능하겠죠. A 곱하기 B가 가능할 거예요. 맞아요? A 곱하기 B를 하면 결과는 모양이 어떻게 될까요? 3, 3이 될 거예요. 그죠? 반대로 B 곱하기 A가 가능할까요? B 곱하기 A도 가능해요. 왜 그러냐면 여기랑 여기가 서로 같으니까. 하지만 이때 모양은 어떻게 될까요? 모양은 4 곱하기 4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숫자들이 어떻게 나올 건지 계산하기 전에 곱셈의 결과가 어떤 모양이 될지를 먼저 예상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이해되셨습니까? 자, 요거는 자, 우리가 이런 거를 해볼 거예요. A 곱하기 B를 해볼 거예요. A 곱하기 B를 할 건데 모양만 보세요. 모양만 보시면 A가 3 곱하기 4라고 하는 모양이고요. 그죠? B는 B는 4 곱하기 3이라고 하는 모양이죠. 그럼 결과는 어떻게 나와야 된다? 3 곱하기 3이 나와야 된다예요. 요렇게 곱할 거기 때문에 여기가 서로 같으면 곱셈이 가능하죠? 결과는 어떻게 나온다 그랬어요? 요렇게 나온다 그랬으니까 결과는 요렇게 나와야 돼요. 네, 이해되시죠? 이해되시죠? 한번 해볼게요. A 곱하기 B. 뭐를 사용하는 것도 똑같은 결과를 주기 때문에 그냥 곱하기 연산자만 써가지고 그냥 하도록 할게요. 네. 자, 이렇게 나왔죠. 이렇게 나왔죠? 자, 숫자들이 좀 큰데, 숫자들이 좀 큰데요. 어, 왜 이렇게 만들어졌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곱하는 거예요? A가 여기 있죠. 그 다음에 B는 여기 있죠. 맞습니까? 그럼 이거는 어떻게 계산한 걸까요? 요렇게, 요렇게 계산한 거예요. 그죠? 맞아요? 그럼 1 곱하기 0 더하기 2 곱하기 3 더하기 3 곱하기 6 더하기 4 곱하기 9 이렇게 되겠죠. 맞아요? 1 곱하기 0, 2 곱하기 3, 3 곱하기 6, 4 곱하기 9 이렇게 계산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다 더하면 6 더하기 18 더하기 4, 9, 36 이걸 다 더하면 60이다라는 뜻이에요. 이해되셨습니까? 60 맞나요? 60 맞죠? 42 더하기 18이니까. 그죠? 네. 그럼 그 옆에 있는 숫자는요? 옆에 있는 숫자는 어떻게 계산한 거냐면 1, 2, 3, 4 곱하기 1, 4, 70 이렇게 계산한 거예요. 이해되시죠? 아, 그래서 1 곱하기 1 더하기 2 곱하기 4 더하기 3 곱하기 7 더하기 4 곱하기 10 이렇게 계산을 한 겁니다. 계산해 보면 1 곱하기 2, 1 곱하기 1이니까 2죠. 2 곱하기 4니까 8이죠. 그 다음에 3 곱하기 7이니까 21이고요. 4 곱하기 10이니까 40이죠. 그죠? 그럼 70 아닌가요? 요거 30이고 40 더하니까 70이죠. 이런 식으로 나머지들도 다 같은 방식으로 계산을 한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반대 계산, 여기서는 계산이 이루어져요. B 곱하기 A가 가능할지 안 할지를 계산을 해보면, 가능할지 안 할지를 판단을 내려보면, B는요, 모양이 4 곱하기 3인 모양이에요. 맞아요? 그죠? 그 다음에 A는 3 곱하기 4인 모양이에요. 그죠? 그러면 결과는 몇 개짜리가 나온다? 4 곱하기 4짜리가 나온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행렬은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 않아요. 어, A와 B를 서로 순서를 바꿨을 때 그 계산이 가능할지 안 할지도 모르는 거고요. 계산이 가능하다고 해도 모양 자체가 틀려버릴 수도 있어요. 모양 자체가. 어, 간단하게 결과만 한번 보죠. 결과만 보시면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 여기서는 어떻게 계산하는 건가요? B를 먼저 하는 거죠. B에 있는 행들을 A에 있는 컬럼들 곱하고 더하고 곱하고 더하고 곱하고 더하고를 하는 거죠. 그죠? 그럼 0 곱하기 1, 0일 거고요. 그 다음에 1 곱하기 5, 1 곱하기 5, 그 다음에 2 곱하기 9, 그러니까 18 하니까 여기가 23. 그죠? 두 번째는, 두 번째는 같은 행에서 두 번째 컬럼으로 계산을 해야 되겠죠. 두 번째 컬럼으로 계산을 할 거니까 0 곱하기 2는 0이고요. 1 곱하기 6은 6이고, 그 다음에 2 곱하기 10은 20이니까 여기는 26 이렇게 되겠죠. 이런 방식으로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하게 되면 이렇게 4개가 나오겠죠. 맞습니까? 이해되세요? 네. 예, 그런 방식으로 쭉 계산을 하는 겁니다. 나머지 숫자들도 그렇게 계산을 한 거예요. 네, 이해되셨습니까? 2차원 배열들까지도 행렬 곱셈을 어떻게 하는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양쪽이 전부 다 2차원 배열인 경우에요. 양쪽이 모두 2차원 배열인 경우. 양쪽이 모두 2차원 배열인 경우. 2차원 배열과 1차원 배열도 행렬 곱셈이 가능합니다. 2차원 배열과 1차원 배열에서의 행렬 곱이 가능해요. 자, 근데 이거 주의하셔야 될 게 있는데, 모양이 맞아야 돼요. 앞, 곱하기의 왼쪽이 2차원 배열이에요. 곱하기의 왼쪽이 2차원 배열이고요. 그 다음에 곱하기의 오른쪽이 1차원 배열이어야 돼요. 이렇게. 그러면 여기랑 여기랑 모양이 같죠. 그죠? 여기랑 여기랑 모양이 같으니까 얘가 1차원 배열로 바뀝니다. 이렇게. 2D 어레이와 2D 배열과 1D 배열, 2차원 배열과 1차원 배열을 곱셈을 했을 때 그 결과는 1차원 배열이에요. 이런 모양이 됩니다. 즉, 2차원 배열 곱하기 1차원 배열, 결과는 1차원 배열이 돼요. 그리고 행렬 곱셈이 이루어지려면 여기가 숫자가 같아야 돼요. 여기가 숫자가 같아야 되고요. 주의하실 점은 뭐냐면, 주의하실 점이 있어요. 이거하고는 비교하셔야 돼요. i, j 곱하기 j, 1. 이거하고는 비교하셔야 돼요. 자, 이거는 i, 1이라고 하는 모양의 2차원 배열이 되거든요. 이거는 2차원 배열과 1차원 배열의 행렬 곱셈이 아니에요. 얘는 2차원 배열과 그 다음에 2차원 배열의 행렬 곱셈이고요. 그 결과는 2차원 배열이에요. 비슷하게 보이지만 전혀 다른 곱셈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계산하는 방식은 똑같은데, 네. 요게 서로 같으니까 계산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는 마찬가지인데, 그리고 숫자들도 똑같아요. 나오는 숫자들도 똑같은데 주의하실 거는 얘는 결과가 1차원 배열,
얘는 결과가 컬럼이 한 개인 2차원 배열이에요. 이거 1이 있죠. 마지막에 1이라고 하는 차원이 있잖아요. 1이라고 하는 차원이 있기 때문에 얘는 컬럼이 한 개인 2차원 배열이에요. 이거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2차원 배열과 1차원 배열에서의 행렬곱은 요첫 번째를 의미하는 거예요. 첫 번째를. 두 번째는 2차원 배열과 2차원 배열의 곱셈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거는 위에서 다뤘던 내용. 두 번째는 위에서 다뤘던 내용이고요. 두 가지를 구분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것도 연습 문제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넘파이 A range로 만들게요. 1, 2, 3, 4, 5, 6으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reshape. 행을 두 개, 컬럼을 세 개 이렇게 만들 수 있겠죠. 프린트 해볼까요? 프린트 해보겠습니다. 1, 2, 3, 4, 5, 6이에요. 1, 2, 3, 4, 5, 6. 자, 얘랑 곱하기가 가능한 1차원 배열을 만들고 싶어요. 얘랑 곱하기가 가능한 1차원 배열을 만들고 싶으시면 원소 몇 개짜리로 만들어야 될까요? 원소 몇 개짜리로 만들어야 될까요? 3개짜리 맞습니다. 원소 3개짜리로 만드셔야 돼요. numPy.a range 1, 2, 3으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쉐입이 써져 있으니까 안 써봐도 아시겠지만 얘는 모양이 2 곱하기 3이라고 하는 2 곱하기 3이라고 하는 모양인 거고요. 그죠? 얘는 얘는 3 곱이라고 하는 모양의 1차원 배열이죠. 자, 곱하기 해볼까요? A 곱하기 B 나오죠. 자, 얘는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1차원 배열을요. 1차원 배열을 컬럼처럼 생각을 하세요. 1차원 배열을 컬럼처럼 생각하셔가지고 A는 이렇게 생겼죠. A는 1, 2, 3, 그리고 4, 5, 6 이렇게 생겼죠. 그죠? 이렇게 생겼고 그 다음에 그 B는 1, 2, 3 이렇게 이루어졌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행열 요렇게 생각하면 얘는 그냥 1차원 배열을 요렇게 놓고 생각하시는 게 편해요. 그래서 여기에 숫자가 1, 2, 3이 있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어떻게 계산을 하는 거냐면 이렇게 계산하겠죠. 1, 2, 3 곱하기 1, 2, 3 이렇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죠? 네. 그래서 1 곱하기 1, 2 곱하기 2, 3 곱하기 3이니까 9. 얼마가 되냐면 14가 되겠죠. 마찬가지 방식으로 4, 5, 6 곱하기 1, 2, 3이에요. 4, 5, 6 곱하기 1, 2, 3이니까 4 더하기 5, 20 더하기 6, 3, 18이니까 14, 20, 32가 되겠죠. 32. 그럼 이렇게 숫자 두 개로 이루어진 2차원, 1차원 배열이에요. 1차원 배열. 계산은 이렇게 생각을 하시되, 모양은, 모양은 어떻게 만들어진 거다? 어, 결과는, 이 결과는 모양이 2개짜리 1차원 배열이다. B와 A 순서를 바꿔주면 계산 안 됩니다. 계산이 안 돼요. 이건 에러나요. 모양이 안 맞으니까. 이 뒤쪽에 있는 거랑 앞쪽에 있는 게 서로 모양이 같아야 되는데, 그 모양이 같지 않기 때문에 요거는 계산이 안 돼요.
계산이 안 됩니다. 네. 되셨을까요? 되셨습니까? 자, 그런데 만약에 제가 B를 다음과 같이 만들었어요. B를 어떻게 만들었냐면, B를 2차원으로 만들어 버릴게요. B를 어, 다시 저장을 하는데, B.reshape, 그리고 3개, 1개, 이렇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리고 프린트 해볼까요, B를? 이렇게 돼 있죠. 자, 얘는 모양이 뭐예요? 얘는. 행이 3개, 컬럼이 1개짜리인 모양이죠. 맞아요? 맞습니까? 네. 자, 이런 모양일 때는 A 곱하기 B를 하면 몇 차원 배열이요? 2차원 배열이요. 얘랑 얘는 다르죠. 얘랑 다르죠. 안에 있는 숫자들은 같아요. 왜냐하면 계산 방식은 똑같으니까 1 곱하기 1 더하기 2 곱하기 2 더하기 3 곱하기 3이고요. 4 곱하기 1, 5 곱하기 2, 6 곱하기 3을 다 더하는 거니까 결과는 숫자들은 같아요. 숫자들은 같은데 배열의 모양이 다르다는 거예요. 배열의 모양이 다르다는 겁니다. 얘는 아까 위에서도 말씀드렸지만 A가 행이 2개고 컬럼 3개짜리 2차원 배열이었었고, 그죠? 2차원 배열이었었고, 그 다음에 B는 행이 3개고 컬럼이 1개짜리인 2차원 배열이었으니까 결과는 행이 2개고 요렇게가 같으니까 요렇게 되는 거예요. 결과는 행이 두 개고 컬럼이 1개인 그런 2차원 배열인 거예요. 아셨죠? 2차원 배열입니다. 이런 모양의 2차원 배열이고요. 2차원 배열이고, 자, 여기는 A가 2 곱하기 3이었었고요. 그 다음에 B는 3인 1차원 배열이었었죠. 아, 죄송합니다. 이게 아니죠. 이게 여기가 아니라 밑에다가 적어드리려고 했었던 건데, B는 이렇게 생긴 거고요. 어, 곱하기의 결과. A가 2 곱하기 3 모양이었었고요. B가 3, 원소 3개를 갖는 1차원 배열이죠. 그러면 이런 모양의 1차원 배열이 된다는 얘기예요. 이거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모양을 되게 주의하셔야 돼요. 계산된 숫자들은 같은데 14하고 32라고 하는 숫자가 있는 거 맞고요. 여기도 14하고 32라고 하는 숫자가 있어요. 근데 여기는 요렇게가 되니까 요렇게잖아요. 요렇게. 그럼 1차원 배열이 되는 거예요. 1차원 배열이. 그다음에 여기는 요렇게 같으니까 곱셈 가능하죠. 곱셈 가능한데 결과는 이런 모양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가 뭐가 되냐면 2차원 배열이 되는 거예요. 2차원. 이거 주의하셔야 됩니다. 되셨습니까? 네. 어, 행렬 곱셈에 대해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1차원 배열끼리의 행렬 곱셈, 그 다음에 2차원 배열끼리의 행렬 곱셈, 그리고 2차원 배열과 1차원 배열에서의 행렬 곱셈 세 가지를 정리를 했고요. 뭐 3차원 배열들 간의 행렬 곱셈도 비슷한 방법으로 진행을 하기는 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게 그 머릿속으로 생각하기가 조금 힘들기는 한데 이런 비슷한 원리로 3차원, 4차원, n차원까지도 행렬과 행렬의 곱을 정의를 할 수가 있어요. 정의를 할 수가 있고 저희는 적어도 요 세 가지 1차원 배열들끼리, 2차원 배열들끼리,
그리고 2차원 배열과 1차원 배열 간의 행렬 곱셈 요 정도는 어떻게 계산하는 건지 뭐 계산 결과야 연산자를 쓰거나 함수를 쓰면 바로 계산 결과가 나오니까 어려운 건 아니고요. 이 그런 값들이 어떻게 만들어진 건지 그리고 곱셈을 했을 때 어떤 모양으로 결과 행렬이 나올지 이거는 예상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네. 왜 쓰는지 이걸 왜 알려드렸는지 모르겠죠. 선형회계랑 관련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겁니다. 네. 그 부분은 다음 시간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문 있으시면 질문 주시고요.